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멘토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좋은 사람으로 살지만 호구는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아주 중요하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구는 되지 말자. 뭐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호구된다는 거죠.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게 좋은 사람이지, 남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말만 복종하고 아닌데 노라고 하지 못하고 그는 호구되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추님께서 긴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이신데, 저는 선생님의 발음 정감 있고 친근감 있고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억양이나 화법이 참으로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에어팟을 꽂고 듣다 잠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요즘 제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선생님의 강의 듣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메모해서 모임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 험담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대화 중에 제3자 끌어들이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모퉁이에서 겪었던 상처, 아픔, 많은 위로를 받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인도 저 스스로 상처를 많이 주었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어떻게 다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깨우치고 머리와 가슴으로 그득그득 새겨서 매일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강의 멘토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실 저도 멘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멘토십니다. 선생님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제게는 너무 행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고맙고 멀리 미국에서 선생님의 건강,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끝을 내신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참 그동안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꾸준히 동영상 올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댓글을 받으면 그때 많은 어떤 노고들이라든가 힘들었던 뭐 그런 것들이 뭐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저의 어떤 그 동영상을 들으시고 남 험담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제3자 끌어들여서 뒷담화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그 핵심을 다 지적하셨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다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거의 뭐 자동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버릇이고 고치기 힘든 버릇이죠. 그건 의식적으로 계속 고쳐야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남 얘기, 남 뒷담화하기, 남 험담하기, 이거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남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본인이 탁탁 막아야 됩니다. 스스로 남을 험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나쁜 버릇인 거죠.
그 다음에 잘난 척 하지 않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예?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겠어요. 굳이 잘난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잘난 척 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하게 잘난 거지. 내가 좀 잘났네 라고 이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잘났으니까 너무 부럽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잘난 척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거리지만 속으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하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난 척 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죠.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도 버릇이네. 묘하게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고하지 않는 것. 훈계질, 충고질 뭐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본인도 뭐 그닥 뛰어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훈계질하고 충고질하고 그게 뭐 꼬치꼬치 항상 매사에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행동들도 잘못된 행동들인 거죠. 다른 상대방이 그런 충고를 자꾸 듣게 되면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서로 교감하기도 싫은 거죠. 뭐 얘기만 하면 충고질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 소통을 하게 되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거기에 따박따박 충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리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버릇. 이런 버릇도 익숙한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리면 감정적으로 억양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너무나도 잘못된 버릇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고 본인 가족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추님께서 저의 어떤 동영상을 쭉 많이 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모아셔서 남 험담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제3자 끌어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셔서 본래 멘토가 한 분 계신데 제가 제2의 멘토다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멘토가 된다는 거, 뭐 그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멘토로 생각하고 참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 사람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잘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번에 좋은 어떤 기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꾹꾹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쌓여야지만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토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의 동영상을 오랫동안 들어주시면서 멘토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제 동영상을 좋아하시고 저의 어떤 얘기들을 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멘토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데이비드님께 저는 데이비드님의 표현에 의하면 멘토, 보이지 않는 멘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댓글을 보면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좋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제 스스로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도 주변과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더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요, 진정 나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를 드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고 폭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 데이비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가족이라든가 주변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적이 너무 많았는 것 같다. 정말 부끄럽고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바로 이것이 자아 성찰, 자아 반성인 거죠. 자아 성찰과 자아 반성은 발전의 기본인 거죠.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 성찰을 해야 되고 자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반성 없이 발전은 없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 몰지각한 사람, 소인배들,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자기 반성 없습니다. 절대로. 자아 성찰,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속 동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들 빼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단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약점을 보강하고 자신의 어떤 단점을 고치려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반성, 자아 성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미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님의 어떤 이 종합적인 얘기, 상당히 긴 댓글인데 이 댓글을 쭉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동영상을 종합적으로 많이 들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쭉 들으시면서 제가 또 다른 멘토라고, 보이지 않는 멘토지만 또 다른 멘토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타향살이잖아요. 타향살인데 뭐 저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 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지잖아요. 타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한 건 있습니다. 솔직히. 편한 건 있지만 타지죠. 그리고 뭐 저는 그때 젊었을 때, 그때 25살, 6살 이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에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미국에 살았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미국에 워낙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서 더욱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시고 잘 버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 보면 이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아무래도 외롭잖아요. 저는 뭐 외국 생활이 외롭다라고 좀 생각이 든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미국에서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비드님의 긴 댓글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멘토라고 생각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